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붓펜 캘리그라피 기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붓펜은 쉽고 간단하게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는 도구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붓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가장 즐겨 사용되고 있는 쿠레타케 붓펜입니다. 쿠레타케 붓펜도 호수에 따라서 붓모의 크기가 다른데요. 붓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일 작은 모가 24호고요. 지금 제가 중간 정도 되는 게 22호.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굵은 붓이 25호예요. 이거 말고도 26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쿠레타케 붓펜 말고 많이 쓰이는 붓펜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붓펜은 펜텔 붓펜입니다. 펜텔 붓펜의 크기는 쿠레타케 붓펜 25호와 비슷하고요. 쿠레타케 붓펜보다 붓모가 조금 더 탄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아카시아 수채 붓펜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셔도 되고 글씨를 쓰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건 제가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카시아 라인 붓펜입니다. 붓모가 정말 가늘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글씨나 가는 선을 그리실 때 아카시아 라인 붓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가는 선이 표현이 되거든요. 가는 선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것도 약간 눌렀으면 이렇게 약간 굵은 선도 표현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붓펜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건 모나미 붓펜인데요. 모나미 드로잉 펜이에요. 이렇게 강약 조절이 되고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모나미 붓펜은 문구점에 가시면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쿠레타케 붓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붓펜은 다 쓰시면 이렇게 잉크를 교체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쓰시다가 잉크가 떨어지면 이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잉크를 앞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 이 쿠레타케 붓펜을 이용해서 붓펜 캘리그라피 기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이는 붓펜용 화선지, 새선지라는 종이인데요. 앞면은 정말 부드럽고 뒷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화선지처럼 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쿠레타케 붓펜 25호로 기초 선긋기를 먼저 해볼게요. 선긋기는 굵기를 다르게 해서 가로선부터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가는 선을 먼저 그려보시고요. 조금 더 굵게 그어주세요. 그 다음은 점점 더 굵은 선으로 펜을 지그시 눌러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의 굵기를 다르게 긋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가는 선부터 굵은 선까지 총 5단계로 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굵기 조절하시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가는 선과 굵은 선이 한 선에 들어가도록 그어 보겠습니다. 필압을 조절하여 가는 선과 굵은 선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어주세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캘리그라피 초급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붓으로도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붓펜으로 그어보셔도 좋아요. 처음 붓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초가 되는 선긋기 연습이니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로선을 다 그으셨으면 세로선도 그어봅니다. 강하게 누르셨다가 가늘게 빼보시고요. 가늘게 시작하셨다가 강하게 눌러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선들, 여러 가지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살짝 곡선을 주어서 이렇게 굴곡이 지게 그어보시는 것도 꼭 해보시고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글씨 쓰는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성긋기 연습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받침이 없는 글씨를 먼저 써볼게요. 이 글씨체는 자음을 크게 써주고 모음을 자음보다 작게 쓰는 구조인데요.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주실 때 자음과 모음을 최대한 붙여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캘리그라피를 붓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기초 과정의 붓 연습을 붓펜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자음에다가 세로 모음도 붙여보시고요. 이렇게 가로로 된 모음도 함께 붙여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자음이 모음보다 큰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 귀엽게 쓰는 글씨체에서는 이렇게 자음을 모음보다 크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조금씩 강한 선과 약한 선이 나타나도록 써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볼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자음을 작게, 모음을 길게 쓰는 구조를 한번 써볼게요. 자음을 작게 쓰고 모음을 밑으로 쭉 빼서 길게 적었는데요. 모음선을 굵게 시작해서 가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앞에서 강하게 지그시 눌렀다가 마무리는 약한 선으로 해주시는 성긋기 기억나시죠? 그 성긋기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보았고요. 가로 모음을 붙여주실 때도 자음을 좀 더 작게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음을 작게, 모음을 길게 늘려서 흘려 쓰는 구조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음과 모음의 크기를 바꾸어서 글씨를 한번 적어 보세요. 이번에는 받침이 들어간 글씨를 한번 적어 볼 거예요. 그런데 받침의 크기를 자음과 모음의 크기보다 조금 작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적어 주시고요. 받침은 그 사이에 아주 작게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한번 보시면 받침이 많이 작지요.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받침을 조금 작게 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받침의 크기를 바꾸어서 좀 더 크게 적어 볼게요. 받침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적어서 받침을 강조한 구조인데요. 시옷이나 지읒, 치읒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늘려서 강조를 해줍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획을 밑으로 빼서 늘려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리을이 받침에 올 경우에는 이렇게 리을을 크게 강조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퍼에다가 기역 받침을 이렇게 늘려서 붙여보겠습니다. 기역도 길이를 길게 늘려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넓이와 길이를 늘려서 받침을 강조해 줍니다. 이번에는 단어를 써볼 건데요.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써볼게요. 봄이라는 단어를 써볼 건데요. 비읍의 형태와 미음의 형태를 한번 봐주세요. 봄 단어를 여러 가지 글꼴로 붓펜으로 바꾸어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글꼴을 바꾸실 때는 앞에서 연습했던 획의 굵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울기도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 봄으로써 많은 연습이 되니까 이 과정을 붓펜으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 분 영상 올린 거에도 봄과 꽃을 바꿔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붓펜으로 적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꽃을 바꿔보겠습니다. 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써줄 건데요. 꽃 같은 경우에는 치읓자를 강조를 해줄 수 있죠. 치읓을 이제 획을 오른쪽으로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밑쪽으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획을 늘려주셔서 모양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바꾸실 때 붓펜을 누르고 떼고를 반복하여서 필압을 조절해 주세요. 붓펜은 붓처럼 필압 조절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획의 길이, 굵기, 기울기를 다르게 하여서 글꼴을 바꾸어 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자 이상의 단어를 써볼 건데요. 먼저 니은 받침이 2개가 들어가는 인연이라는 글씨를 써보았는데요. 받침을 작게 써보았고요. 이번에는 니은자를 뒤로 길게 쭉 빼서 늘려서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초성 기역을 크게 써서 감사라는 단어를 써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기역을 아주 작게 써서 같은 단어를 써보았는데요. 시옷의 모양도 살짝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써볼게요. 자음을 크게 쓴 형태이고요. 이번엔 자음을 작게, 모음을 길게 쭉 늘려보았습니다. 좀 더 흘려 쓴 느낌이죠? 이번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써보았고요. 글꼴을 조금 더 바꾸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아 모음에서 뒤로 쭉 빼보았어요. 같은 단어도 이렇게 바꾸어 쓰는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도 한번 바꾸어 볼게요. 받침을 좀 제가 작게 쓴 구조. 이번에는 기역 받침을 이렇게 쭉 빼서 강조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기울기를 살짝 바꾸어 주고요. 기역 받침을 가로로 이렇게 늘려보았어요. 기역 받침의 길이와 형태를 바꾸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적어보실 수 있겠죠. 이번 단어도 같은 방식으로 받침을 작게 쓰는 구조로 적어보았고요. 받침을 초성보다 좀 더 크게 적은 구조. 이렇게 리을 받침에서 휘날리면서 좀 더 크게 리을을 강조해 줍니다. 리을을 강조할 때도 리을의 모양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잘 봐주시고요. 리을의 형태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종이를 바꾸어서 이번엔 간략한 문구를 한번 써볼게요. 바람이 분다라는 문구를 제가 써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글귀를 기울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울여서 쓰면 꼭 바람이 정말 부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글씨를 좀 더 부드럽게 흘려 쓴다는 느낌으로 모음을 늘려서 기울여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똑바로도 한번 써보시고요. 이렇게 기울여서도 한번 써보시고요. 여러 가지 기울기를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고맙습니다라는 글씨도 제가 지금 똑바로 기울기를 주지 않고 쓰고요.
옆에는 기울여서 한번 써볼게요. 자음과 모음을 모두 같은 기울기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던 행복하세요라는 글귀도 이렇게 똑바로도 한번 써보고요. 기울기를 좀 주어서 이렇게도 써볼 수 있죠. 조금 변화된 느낌을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행복이라는 주요 단어를 이렇게 크게 써주시고요. 나머지 뭐 하세요나 이렇게 조사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작게 써주시면 좀 더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붓펜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초 강좌를 여러 번 복습하시고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붓펜 캘리그라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긋기를 할 때 필압 조절을 꼭 해주셔서 굵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적어보았는데요. 자음을 크게도 써보시고 작게도 써보았는데요. 자음을 작게 쓰실 때는 모음을 좀 길게 늘려서 이렇게 흘려 쓰는 구조로 한번 써보았죠. 세 번째로는 받침을 넣어서 적어보았는데 받침을 좀 더 작게 하는 구조로도 써보았고요. 받침을 크게 늘려서 강조하는 경우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단어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한 가지 단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어 보았는데요. 봄과 꽃이나 아니면 뭐 사랑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변화를 시켜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울기를 다르게 써 보았어요. 기울기를 똑바로도 써보고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도 써 보았는데 좀 더 다른 느낌인 걸 아까 보셨죠? 기초 강의에서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캘리그라피를 처음 배우실 때 빨리 긴 문장을 적어보고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단어나 자음 모음을 변화시키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다음번에는 붓펜으로 문장 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